백발백중 고양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반려묘 행동 전문 수의사 나응식.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보미네를 찾은 선생님. 오늘은 과연 어떤 명쾌한 해결책을 주실까요? 보미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안녕. 이번에 강아지가 저를 막 반겨주네요. 춘이야. 워워. 그러면은 쭈니는 먼저 인사를 했고 봄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디 있어요? 봄이 저쪽에 있어요. 그쪽에. 그새 식탁 의자 밑에 자리 잡고 있는 보미. 아유, 벌써부터 신경이 곤두서 있네요. 아이가 이만하네요? 몸집이 좀 몸집이 커요. 좀 커요. 네. 항상 저기 지금 사람이 오면 저쪽에 있어요? 아니면 보통 여기 식탁 밑에 의자 식탁 밑에. 사이에 숨어요. 네. 식탁 밑에 있고 네. 그렇게 먼저 간식으로 반응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이름이 봄이? 봄이요. 봄이? 가까이 다가가자 불편한 소리를 내는 보미. 어째 간식으로도 친해지긴 힘들 것 같죠? 여기 거의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났는데. 표정이 좋지 않은 선생님.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 건가요? 다 빠질게요. 우선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아이가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긴장을 하거나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극도의 긴장 상태. 보미는 잠시 그대로 두기로 합니다.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화장실은 욕실 안에. 욕실 안에 있어요? 네. 캣타워는? 캣타워를 예전에 해줘봤는데 네. 거기는 아예 욕도 안 가길래 그냥 치웠어요. 치웠어요? 네, 버렸어요. 버렸다고요? 네. 캣타워가 안 보여서 네. 제가 물어봤는데요. 2번 샀다가 버렸어요. 버렸어요? 아, 네. 한 번도 올라가지도 않는다? 안, 그랬나요? 네, 관심을 안 보이더라고요. 캣타워가 보통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용을 하는, 안 하는 거는 아이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고. 일단 그러면 앉아서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을 좀 볼까요? 네. 자, 문제 영상을 보며 해결책을 찾아볼까요? 먼저 누가 왔다 하면 식탁 밑으로 후다닥. 이런 행동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조금 하네요. 원래는 식탁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숨거나 아예 구석으로, 그렇죠? 구석으로 숨거나 아니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이 두 가지를 선택을 보통은 하거든요. 근데 봄이 같은 경우는 전혀 엉뚱하게 강아지가 하는 행동, 올라가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어디 위가 막힌 공간으로 간다는 거는 좀 약간 오히려 강아지스러운 행동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네. 식탁 밑이 저는 나쁘다는 생각을 못한 게 네. 기분 좋을 때도 거기 되게 가서 막 비비고 다니고 막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꼭 숨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왜 그렇게 보미가 식탁 아래에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 그냥 자기 제일 안전한 공간, 편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냐면 이 상태에서 아이한테 보이는 시야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사람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다리만 움직이는 것만 보이죠. 근데 움직이는 게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 얘가 왜 여기에 집착하는지 알겠네요. 이 공간에, 이 식탁에, 식탁 밑에 집착하는지는 알겠어요. 왜죠? 너무 궁금해요. 스크래처판이 하나, 캣타워가 없고, 그 다음에 숨을 곳도 없고, 그 지금 화장실도 한 개. 일단 고양이계 약간 미니멀리즘? 너무 심한 미니멀리즘? 식탁 아래에 떠날 수 없었던 이유, 결국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네요. 그렇다면 외부인한테 공격적인 봄이 어떻게 봐야 하죠? 이 소리 알겠어요? 약간 낮은 소리? 그건 뭐 이제 싫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단 방어를 조금 했다가 무섭다고 하악질을 좀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통하지가 않으면 바로 이제 양꼬치를 날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봄이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 되게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어적인 표현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바로 공격적인 표현. 그러니까 귀가, 예를 들어서 귀가 앞으로 향해 있고, 아까도 제가 잠깐 봤지만, 이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수염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미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서워서 무섭긴 한데, 넌 바로 공격할 거야 라는 신호를 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얘가 왜 그러나 하고 이제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뭐예요? 인터넷은 뭐예요? 수의사한테 물어봐야죠. 인터넷에 물어봐요. 고양이들이 원래 경계심이 많아서 그 네. 순간에 물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고양이의 분노 조절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당해. 아니, 어쩌다가 보미에게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긴 걸까요? 감정 조절이 아이가 좀 안 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과 자극에 예민한 부분, 아주 작은 자극. 근데 그 역할은 뿌미? 쭈니요. 쭈니가 약간 일조를 했어요. 네? 쭈니가 왜요? 일단 이 짖는 소리로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벨소리, 짖는 소리가 합쳐져서 아이가 같이 그러니까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누군가 올 때마다 벨소리에 강아지 짖는 소리까지 가뜩이나 작은 자극에도 예민한 보미에겐 스트레스로 작용, 신경도 더욱 날카로워져 왔던 거죠. 근데 고양이는 예민하죠. 청각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로 인한 두려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시작되는 게 벨소리, 그다음에 쭈니의 짖는 소리 이런 것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그게 마음 불안함이 요동을 쳐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까지 오게 된 거죠. 자, 식탁 아래밖에 갈 곳이 없었던 보미. 예민한 녀석을 위한 생활 환경부터 개선해 볼까요? 고양이에게 삶의 척도나 다름없는 화장실, 좀 더 최적의 장소, 베란다로 옮기고요. 보미만을 위한 안락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요즘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사막화 방지 매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사막화 모래가 턴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좀 이렇게 발을 닦고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광합성 할 수 있는 어떤 해먹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밖에 여긴 정말 벌레도 많고 새소리도 많기 때문에 이게 스크래치 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크래칭을 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 좀 공간.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 이렇게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이 이런 데다가 원래 다 이렇게 보물찾기처럼 사료를 숨겨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 먹게끔. 그리고 아이한테는 약간의 좀 운동량이 필요해요. 네. 좀 약간 덩치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움직이게끔 유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물찾기예요. 간식 찾기, 요리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데 숨겨놓고 이렇게 자기가 찾아서 먹게끔. 그거를 정확한 시간에 좀 해주시면은 아이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보미를 만나러 가볼까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건만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 찬 녀석. 컴다운, 컴다운.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죠.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는 선생님. 그런데 녀석 반응이 만만치 않은데요. 오, 공격 자세. 쉬었다 할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 첫 번째 시도 실패. 잠시 후 이번엔 담요로 시야를 가려 보미를 좀 안정시켜 보는데요. 과연 잘 될까요? 보미야, 이번에는 제발 선생님 말 좀 잘 듣자. 아이쿠, 아유, 결국 가까스로 담요를 빠져나오는 녀석. 잠시 고민에 빠진 듯 하더니 또 어떤 대안을 내놓으실까요? 혹시 안 쓰는 칫솔 있어요? 칫솔이요? 칫솔이라면 발톱 깎기를 거부하던 고양이도 한 방에 해결했던 그 마법의 칫솔 그루밍? 과연 보미에게도 통할까요? 옆에서 조심스럽게 도전해보는데요. 효과가 있나요? 세게, 그렇지. 아, 녀석 이것마저 거부해버리네요. 아쉽게도 두 번째 시도도 실패.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질 법도 한데 더욱 거칠게 구는 녀석. 와, 진짜 최강자 만나셨네요. 하지 마세요.
얘는 진짜 역대급 예민 고양이네. 예민 보스, 예민 보스. 역대급이라고요? 그럼 실패로 끝나는 건가요? 일단은 보미 같은 경우는 제가 봤던 애들 중에서 역대급, 정말 예민 보스라고도 하죠. 거의 최절정이었어요, 당시 상황이. 확장을 해줬지만 아이가 이거를 바로 쓰지 않을 거고, 좀 더욱 확실한 자신만의 공간,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재방문을 결정이 됐죠. 다음날 특급 솔루션을 들고 보미네를 다시 찾은 나흥식 수의사. 보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일반적인 아이들과는 달라요. 특히 이제 외부 자극에 대해서 되게 누가 들어온다던가 경계심이 올라가고 가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분리가 필요한 고양이와 생활하는 보호자님들은 좀 필요하거든요. 소위 말해 고양이 콘도라고 하는데 그걸 오늘 준비했거든요. 보미에게 우선돼야 할 건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지 않는 독립된 공간. 여기다가 이렇게 밥 먹고 물 먹고 이렇게 두 군데를 만들 거고요. 스크래칭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고, 밑에 화장실. 그래서 1층, 2층, 3층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고요. 외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미의 새 보금자리가 완성됐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보미를 담요로 감싸 안고 조심스레 옮겨보는데요. 안전하게 새 집으로 입성 완료! 그래도 어제보단 한결 수월하네요. 식탁 밑에만 있다가 얼마나 어리둥절할까요? 새 장소에 적응하도록 모두 자리를 피해줬는데요. 콘도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 바깥에서 오는 보호자님이나 아니면 다른 외부인이나 아니면 보미 자체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을 취할 수 있거든요. 당분간 외부 자극은 피하는 게 최선. 이렇게 자극이 단절된 공간에서 안정감을 되찾고 경계심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식탁 밑에 집착하거나 외부 자극에 대해서도 편해지는 날이 오겠죠? 단, 조급한 마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단계적으로 문을 열고 한번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봤는데 얘가 가만히 있는다. 그리고 뭔가를 먹는다. 라고 하면은 아이가 그만큼 이 정도 거리에서 긴장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한 발자국 들어왔는데 이런 소리를 안 나고 하악질 안 한다?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긴장감 떨어지고. 혹시나 외부인이 뭐 매일 온다던가 아니면 뭐 자주 올 일이 있다면 그렇게 왔을 때 여러 번 좀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는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식구라서 그런지 저도 이렇게까지 심한 줄은 잘 인식을 못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좀 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외부인 왔을 때 저렇게 콘도 있으니까 좀 가다 놓는 마음이 아니라 좀 기분 편하게 넣어놓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방에서 내가 편하게 쉴 수 있으면 뭐 외부인에 대한 뭐 경계심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좀 불편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소실이 되거든요. 사라지거든요. 격리라는 것보다 약간 분리해서 아이가 거기서 좀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보호자님들도 외부인이 왔다고 하더라도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단계적으로 외부인에 대한 경계를 줄여나가면 그러면 또 보미도 조금씩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격리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예민함을 줄이기 위한 분리예요. 분리해서 서서히 세상 밖으로 약간의 자기의 공포심, 외부인에 대한 약간 두려움을 줄여나가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단지 좀 걸릴 뿐이니까. 며칠 후, 더 이상 식탁 밑에 집착하지 않고 새 공간에서도 잘 지낸다는 보미. 이렇게 하나하나 달라지면 경계심도 줄어들겠죠? 앞으로도 파이팅 하세요! 제 방 줘볼까? 똥 쌌네, 똥 쌌어. 쌌어. 여기다 싼건 누가 산 거야?
모르는 강아지라고 생각해가지고. 고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내려놔도 되나요? 네, 내려놔도 돼요. 계속 매너 없는 행동하고 있어요. Oh, my love, let me be your fire. We're 1,000 miles up and I'm about to get higher. Feel my heart beating out my chest. You're the only prayer I need to make me feel blessed. Singing, oh,